대표님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일하면서 뭐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 뭐 책도 보고 주말인데도 이렇게 또 출근하셨네요. 주말에도 일해야죠. 뭐 서울 갈 준비하다 보니까 뭐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법인 설립 서류 준비는 다 했고 투자자 만나고 다닙니다. 그리고 수시로 제안서 업데이트하고 최근에 심플하게 이제 수정을 해서 본 반응이 뭐 좋은 상태, 뭐 그런 상태입니다. 법인 설립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으세요? 법인 설립은 한 11월 중에 계약을 하고 12월에 법인을 뭐 등기하고 뭐 설립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법인 설립 위치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잠실인데 원래는 성수동 쪽에 문화, 그다음에 먹거리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어요. 성수동이. 그리고 이 뭐랄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합쳐진 듯한 그런 매력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을 가장 좀 가고 싶은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서울 올라갈 때 한번 확인을 또 다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법인 설립 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내부 직원 먼저 뽑아야 되고 교육하고 서울 전 지역부터 영업 해야 되고요. 마케팅도 병행을 바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플루언서 모집을 하는데 뭐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라는 게 SNS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인스타 집중적으로 유입시켜야 되고 유튜버도 모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설립 후 6개월 동안 최대한 성과를 내서 크라우드 펀딩도 준비해야 되고요. 뭐 다행히 이제 크라우드 펀딩 스타 콘테스트 입상해서 저희가 펀딩을 완료할 때 신청하면 됩니다. 목표하는 투자금은 다 모였나요? 아니요. 원래는 다 모였었는데 최근에 투자자들이 몇 명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몇 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모집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투자 제안서를 좀 심플하게 수정한 게 어떤 이제 기업하고 또 투자사 있어요. 근데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아직까지 가봐야 알죠.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스타트업에 있어서? 일단은 법인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법인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법인 서류만 따져도 정관도 있어야 되고요. 별점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준비해놔야 되고 급여 규정서 많죠. 이렇게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게 일단은 굉장히 좀 어렵고 처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들 모으는 것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제안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21년 2월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많게는 3번까지 하는데 2번만 따져도 지금 2월부터 하니까 9개월이 총 지났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이면 한 달에 8번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설프게 따져도 70번 수정한 거죠. 그 제안서를 70번 넘게 수정했다고 하셨는데 계속 수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인플루언서가 생긴 지 한 8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런 말이라는 게 생긴 게 그것을 지켜보면 지난 1년 넘게 제가 직접 검증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된다라는 것을 보았는데 전국 1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는 저는 이제 몸으로 느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전국 1등도 충분히 가능할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멈출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도전과 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시로 좌절의 순간이 오지만 좌절을 받아들이면 답이 없듯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긍정적인 방향을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사업에 욕심이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욕심. 어떻게 보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재벌로 그냥 따져보면 다들 미친 듯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고자 한다면 미치면 되는 거잖아요. 목표가 있을 건데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는 지금의 현실에 어떻게 보면 만족하거나 안주할 수가 없는 게 저인 거죠. 인플루언서 중개라는 아이템이 매력적인데 경쟁사는 없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구에만 해도 경쟁사가 많아요. 그리고 서울에 가면 큰 경쟁사가 더 많겠죠? 그리고 이제 경쟁사들의 이제 뭐랄까 서로 타깃이 다르잖아요. 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은 호텔 음식을 중개는 하진 않잖아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이나 보이는 눈높이에서 생각을 하죠. 업계 종사자가 아니면 어차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업계 종사자라면 저희랑 똑같은 업계 종사자라면 제가 방금 했던 말로써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저희 타깃이 어디라는 것을. 좀 이따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나요? 거래처 가봐야 돼요. 네. 가시죠. 네. 투자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투자 금액은 얼마 정도부터 가능한가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면 되죠. 근데 뭐 너무 적게 뭐 몇백 하고 싶 이건 좀 그렇고 뭐 1000 이상부터는 그냥 받아줄 생각이에요. 네.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은 좀 높게 나올 수 있을까요? 수익이요?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한 100만 원? 1억? 5억? 뭐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5억이겠죠. 그러면 5억이면 5천만 원을 넣으세요. 그리고 3년만 기다리십시오.
그럼 수익이 10배나 된다는 말인가요? 수익 10배. 예. 이 참 10배가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본 엔젤스라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에 투자한 회사. 초창기에 3억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지분 5%를 가지고 8년 뒤에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에 팔렸죠. 네. 인수됐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를 벌었냐? 3억이 3천억이 됐어요. 8년 만에 1000배죠. 그러니까 10배가 높은 게 아닙니다. 되게 낮은 거예요. 그래서 3년 기다리면은 최소 10배라는 뜻이에요. 네. 여기가 대표님 거래처인가요? 네, 요 2층에 있어요. 대표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전국의 영업센터를 먼저 준비해서 퍼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내에 해외 진출하는 게 목표죠. 그러면은 제가 진짜 최종 목표라는 상장 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지금 아이템을 1년 전에 런칭을 해서 검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1년 전에 매출보다 지금 10배로 제가 키워냈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어요. 투자자를 만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좀 아쉽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은 연락 안 하는 게 솔직히 좋고요. 설립 후에 이제 기회가 없거나 또는 설립 전이기 때문에 지분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지분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한마디로 그때는 주식 수량으로 될 건데 굳이 설립하고 나서 투자를 받을 필요는 없죠. 왜냐면 크라우드 펀딩 받아야 되고 벤처를 만나야 되는데 투자를 막 받을 필요는 없죠. 신에 보는 눈이 없었던 거를 후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올라가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